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임기 중에 이제 2년을 남기고 치러지는 일종의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집권 후반기가 굉장히 순항할 수도, 아니면 패배를 한다면은 이제 과거 다른 정부들처럼 레임덕 수순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이번 총선, 저희 한국경제신문 나우한경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은 지역구를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판세를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회로는 저희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국회반장인 저희 임도원 기자님을 모시고 서울 종로구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서울 종로는 우리가 흔히 정치 1번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흔하게 듣는 별명인데 이런 별명은 왜 생긴 건가요? 예, 그래서 서울 종로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상징성이 높아서 총선 때마다 여야 거물들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을 정도로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교두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단일 지역구가 있나 싶은데, 이 종로구에서 그러면 누가 출마할지가 역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은 누가 있나요?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지역구 현역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 외에 윤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등 잠룡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단 이름값만 들어도 현재 직함도 그렇고, 또 실제로 황교안 대표를 제외하고는 좀 이미 초선이 아닌 그런 거물급들이네요. 그 궁금해지는 게, 과거 그럼 종로 지역구 구민들은 이제 투표 성향이 어땠는지, 당장 지난 총선에서는 좀 어느 당이 좀 민심을 살 수 있었나요? 예, 그 종로 이제 정치 1번지답게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은 투표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15대 국회부터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한국당 소속으로 나와서 통합민주당 소속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겼고,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노 전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16대에 이제 정인복 한나라당 의원이 16대 보궐선거랑 17대, 18대에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됐고요. 19대 내 정세기 의원이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탈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20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당을 바꿔서 이제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이제 바뀌네요. 이제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래도 잘게 쪼개봤을 때 이 지역구 내에서도 좀 성향이 갈리는 모습이 있나요? 예, 그 종로 이제 지리적으로 부촌, 잘 사는 곳이 몰린 북서쪽이라 서민과 젊은 층 밀집 지역인 남동쪽으로 지지층이 갈리는데요. 북서쪽인 평창, 삼청, 사직동은 한국당이, 남동쪽인 창신, 숭인, 이화, 해화동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분기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평창, 삼청, 사직동은 총 3만 1,829명 인구가. 예. 근데 이제 창신, 숭인, 이화, 해화동은 총 6만 9,192명. 거의 두 배네요. 예, 2배가 넘죠. 이런 대결구도라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종로의 특징은 서울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 연령이 42.3살인데 비해서 종로는 44.3살, 한 2살 정도 많죠, 평균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노령화 지수가 강북 중구에 이어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연령 구조상으로 한국당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구분으로는 민주당, 연령 구분으로는 자유한국당을 가리키는 결과인데, 사실 이렇게 유불리를 저희가 점치는 것도 굉장히 이론적인 영역이고, 정말 누가 출마할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보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종로, 과연 실제로 누가 나올까요?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세균 현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을까의 여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선의 정세균 전 국회의원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 전 의장은 19대는 이제 친박근혜계 좌장인 홍사덕을, 20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각각 눌렀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분인데, 국회의장을 지낸 뒤에는 이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정 전 의장은 아직까지도 이제 본인이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아직까지 뭐 밝히지 않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 6월에 원래 자택이 은평구인데 종로로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보기에도 이제 종로에서 출마를 하는 건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게다가 이제 그 옮긴 지역이 종로에서도 평창동, 여기가 이제 민주당 약세인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산토끼 유권자들을 공략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이제 잠룡으로 꼽히는데 의정 경력은 뭐 재선 그러니까 16대 17대 국회의원 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 그는 지난 그래서 3월 말 정 전 의장을 만나서 이사 계획을 알렸고 정 전 의장한테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의장이 이제 향후 국무총리가 되고 대신 이제 임 전 실장이 종록으로 물받는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 아직 뭐 정치권에서는 확실히 이제 정해진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고 아직까지 설로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예, 출마 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은 편인가요?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해찬 이제 당대표가 이제 세종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세종에 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비례대표로 나와서 총선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총지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이제 각각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론되는 이제 후보군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짚어봤지만 현역 국회의장은 아니군요. 현역 전 국회의장이죠. 전반기 국회의장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까지 정말 거물급들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받아치려면은 정말 강한 카드를 내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황교안 대표 출마설인데요.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빅샷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분이 출마하면은 약간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좀 좌파 색채가 짙은 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이 이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게 종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연세도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보수층이 적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나올 경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힘든 게임을 할 것 같다. 특히 정 전 의장은 뭐 19대에서 20대까지 종로 표심을 이제 밑바닥까지 훑어서 지지층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서로 상대방이 어느 후보에 나올지에 따라서 좀 어떤 카드를 쓸지 좀 약간 유동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패 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런 그렇지 상황.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황 대표는 이제 계속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그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예. 이제 김세현 원장이 지난 6월인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황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지로 종로구를 꼽는 의견과 비례대표 출마설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황 대표는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종로에 출마하라 이렇게 네. 좀 등을 떠민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황 대표도 이제 앞서 지난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이 저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 말은 비례대표로 쉽게 당선되지 않고 지역에 출마해서 다른 여당 후보들과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당 내에서도 황 대표가 나왔다가 혹시 낙선된다면 이분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대선 출마를 다 준비하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그 경우 있게 될 정치적 상처를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 대표가 특정 지역구에 묶여있기보다는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그리고 총선을 전체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구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뭐 다른 지역구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뭐 일각에서는 나오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얘기를 뒷받침해 주는 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가 종로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종로 외 다른 지역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총선 때도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선거를 지원했던 게 그런 게 떠오르는 모습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네요. 재밌는데 혹시 그럼 이제 그 외에 자유한국당 외에 다른 야당 후보들로는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나요?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정문헌 전 의원이 후보로 뛰고 계신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속초, 고성, 양양에서 이제 17대랑 19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종로 출마도 유력하게 거론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텃밭에서 또 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측도 좀 나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종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앞두고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좀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종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총선 민심을 가를 만한 이제 좀 계기나 어떤 두고 봐야 할 이벤트들이 있나요 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또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이제 공수처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개편안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의석수를 더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개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선거제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총선 구도가 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지난 듭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제 조국 정국에서 이제 공수처랑 선거제 개편을 옮겨가면서 이제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좀 옮겨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임동원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